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하고 나면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지? 막연하게 떠올리면 불안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려니 막막합니다. 주변에 물어보자니 왠지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월 400만 원을 버는 일도 찾아냈고 70세까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하나같이 말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실제로 무슨 일로 먹고 사십니까?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3년 후 퇴직을 앞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젊은 시절 투자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사기까지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집도 없이 10년을 보내다가 얼떨결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자식은 아직 학업 중입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퇴직 후 놀고 먹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세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개인 택시, 택배, 몸을 써야 하지만 적당히 움직이면서 7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에 댓글이 37개 달렸습니다. 조회수 2185회. 그 안에는 이미 퇴직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와 냉정한 조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배들이 하나같이 말리는 그 일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등장한 직종들을 정리해보니 크게 세 가지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배달입니다. 작성자분이 직접 주변에 물어보셨습니다. 본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배달업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나온다는 답을 들으셨고 500만 원을 번다는 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댓글에서 바로 현실이 따라왔습니다. 60이 넘으면 운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척추, 허리, 몸이 버텨줄 때까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70세까지 하고 싶다는 작성자분의 목표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택시입니다. 아는 분이 퇴직 후 개인 택시를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번다고 합니다. 연금은 부인에게 다 주고 택시 수입으로만 생활하면서 3억은 통장에 쌓아두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 자율주행이 대세입니다. 미국은 이미 로봇택시가 운전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 택시 큰돈 주고 번호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퇴직 후 일자리에서 자율주행 리스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또 한 가지, 택시는 손님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별의별 손님이 다 있습니다. 회식 후 엉망인 손님, 무례한 손님, 감정노동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저녁과 야간에 일해야 수입이 나오는 구조도 체력적으로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낮에만 일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 택배 카드 배송, 경비 일입니다. 카드 배송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되고 교통비도 공짜라는 장점이 언급됐습니다. 경비나 건물 청소, 주유원, 편의점 새벽 알바도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공공기관 위탁업체에 취업하신 분입니다. 재작년에 환갑을 맞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주 3일 정도만 근무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받고 적게 근무하는 것. 이분이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배달이나 택시나 어차피 몸 쓰는 건데 수입 많은 걸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댓글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택시, 배달, 택배, 낙상하면 끝입니다. 60 넘으면 운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나 미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몸의 한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내 몸이 몇 년을 버텨줄 것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댓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다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려 합니다. 이분은 돈보다 안전을, 수입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분과 비슷한 상황의 분이 자신의 현재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현재 제조업 회사에서 품질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라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큰 욕심 없이 국민연금에 소일거리 하나 더해서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선배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퇴직 후 일을 고를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조건 3가지입니다. 조건 1은 70세까지 지속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당장 수입이 좋아도 5년 후 몸이 버텨주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은 수입은 좋지만 낙상 한 번이면 끝입니다. 개인 택시는 자율주행과 감정노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시설관리나 공공기관 근무는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건 2는 몸을 적당히 움직이게 합니까?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완전한 정지입니다. 그렇다고 60대에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카드 배송이나 경비처럼 걷고 움직이는 일, 텃밭처럼 몸을 자연스럽게 쓰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수입을 동시에 챙기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 3은 사람과 연결되는 일입니까? 정년 퇴직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고립감입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일이 정신 건강에는 훨씬 낫습니다. 한 분이 남긴 댓글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금액이 적어도 다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보는 것. 이것이 퇴직 후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퇴직까지 3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격증 하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전기기사, 시설관리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몸이 아닌 자격을 파는 일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으로 취업하신 분이 증명했습니다. 이분의 직업 이막은 적게 받고 적게 일하는 것. 그것이 이분이 찾아낸 가장 현명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퇴직 후의 일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루틴입니다. 더 이상 직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됩니다. 오전에 나를 집 밖으로 불러내고 저녁에 오늘도 무언가 했다는 작은 보람을 주는 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20대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빚더미에 앉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접었습니다. 그 모든 굴곡을 버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인생입니다. 퇴직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의 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닫히는 문이 아니라 열리는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글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내공을 좀 전수해 주시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의 손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음,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늦었으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남들이 걷는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달이 맞는 분이 있고 자격증이 맞는 분이 있고 텃밭이 맞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힘드신지, 그 솔직한 이야기 하나가 3년 후 퇴직을 앞둔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을 앞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되는 것 압니다. 막막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내공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직함은 사라져도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 후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옆집 인생 수첩이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